경남 청소년들의 쉼터 다운이 개관 3주년을 맞았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확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고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건데요. 심리학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창원 동읍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올해 겨울 철새도래 이후 경남에서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해 시내버스 노사가 일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를 열린 회의에서 사측은 노조 측이 주장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비롯해 임금 체불액 지급 시 법정이자 산정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에는 청소년들의 쉼터이자 24시간 문을 열고 보호해주는 위카페 다운이 있습니다. 전국의 유일한 곳이다 보니 청소년들은 확대되기를 바라는데요. 확대되지 않는 이유 권정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친구들과 한달음에 찾아와 공부든 수다든 편히 쉬는 곳. 접근성도 좋아 카페인가 싶은 이곳은 경남 청소년들의 쉼터 다운입니다. 저희 카페 다운은 경남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중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라든지 적성을 찾아가고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곳이 편한 이유, 말 그대로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협적인 시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두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청소년들이 그냥 또래 친구들이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발걸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은 학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과감히 홈스쿨링을 선택한 어머니에게 다운은 조력자였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거의 대학교 같은 느낌이죠. 주 4일 오고 아이들 점심까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뭐 공동체도 있고 놀이도 되고 또 그다음에 수업도 하니까 오전에 저희 홈스쿨은 이제 오전에서 집에서 일과를 보내고 오후에 여기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곳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가출, 가정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 경찰이나 긴급 지원 없이도 문만 열고 들어오면 되는 전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선생님들은 따뜻한 밥을 먹이고 살피며 친구들에게 필요한 기관까지 연계합니다. 가출을 했을 때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시내만 이렇게 뺑뺑 돌다가 쉬고 있으면 또 이상한 아저씨 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오고 막 이랬는데 다운을 알고 나니까 좀 편안해져서 그냥 심리적으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10월 문을 연 다운. 코로나 상황에도 2만 4천 명이 넘는 청소년이 이곳을 찾았고 71명의 청소년이 야간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중 7천여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나 자격증, 체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촘촘한 지역사회 연계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반대하던 지역이 지원군이 되기까지 무려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저희들 지역민들하고 많이 교감을 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노력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민들도 지금은 다 서로 공감을 하고 다운을 지나가다가 애들하고도 같이 또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까지 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 터널을 거의 벗어나와 가지고 지금은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이런데 많이 우리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뭐 이번에 우리 행감일 예선할 때 보면은 이런 쪽에 저도 강조를 좀 해서 이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이지만 다운 역시 시작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이란 낙인, 재학생 이용부터 예산 낭비, 효율성 질타까지 말하기 좋은 단골 메뉴였고
지금은 더 늘리고 싶지만 교육 예산의 한계와 접근성 등 공간 확보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협업, 즉 지역과 지자체의 의지가 남겨진 시선들이 관건인 셈입니다. 362일 이어지는 10명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래 친구를 향한 바람으로 버티는 현재, 그래서 더 간절한 이유일 것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게도 해주고 여행도 데려가주고 많은 체험이나 봉사활동들을 하게 해줘서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 그냥 다운 생각만 하면은 지금은 저의 두 번째 집 같은 존재 같아요. 같아서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저희 다운으로 가출을 했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꼭 방문을 해주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찾아오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라 창원시에도 여러 곳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다운이 응원할게.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사고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건데요.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이번 이태원 사고 이후 사람이 많은 출퇴근길 지하철 타는 것도 두려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 생존자나 유가족, 목격자 이외에 이 일반 시민들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나요? 국가적으로 큰 재난 사고 발생 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건지요?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제 심각한 동영상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셨다면 일반 시민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심리적으로 이태원이라고 하는 이제 익숙한 장소에서 일어난 참사라서 네. 일반 시민들이 이제 동일시 공감 효과가 되게 큰데요. 또 이제 지하철처럼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 가면 두려움이나 공포가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외상화 형태로 이제 다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재난 후에 정신 증상이 이제 불안이나 공포로 시작이 되지만요, 공황이나 우울, 무기력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더 심하면 당연히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트라우마에 의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PTSD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장애는 크게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재경험 증상입니다. 이제 자꾸 괴로웠던, 힘들었던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과각성 증상인데요. 이제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셋째는 회피 증상인데요. 멍하니 있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걸 이제 피하는 증상. 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좀 오래 지속이 된다라면은 이제 우울이나 무기력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 치료라든지 정신과적인 치료를 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 후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2차 가해라고 알려진 행동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외상을 한번 경험한 분들은 다시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더 심각한 후유증을 갖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좀 따뜻하고 지지적인 위로와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비난을 한다거나 또는 그분들 때문인 것처럼 탓을 하게 되면 생존한 피해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더 이제 심각한 정신 증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심각한 동영상을 좀 퍼나르는 분들도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분들을 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자책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만날 때는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무엇보다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차 가해) 특정 피해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두고 2차 가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특정 세대를 타깃으로 조롱을 넘어 혐오 표현을 일삼거나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유언 비어까지 퍼뜨려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다시 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2차 가해는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정부는 피해자 관련 혐오 발언이나 자극적인 사고 장면 공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사이버상에서의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며 2차 가해와 관련된 사건을 내사 중인데요. 검찰 사고대책본부도 2차 가해를 처벌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참사는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태원 참사, 그리고 도를 넘어서고 있는 2차 가해는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일일 태영 운송그룹 회장이 참석한 김해 시내버스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이 노조 측 주장 일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측은 노조 측이 주장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비롯해 임금 체불액 지급 시 법정이자 산정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임금 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2일 사측이 김해시와 논의 후 노조 측과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트식 버스노조 김해지부 의장은 김해 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노사 모두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원 동읍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야생조류의 분변을 채취한 곳 인근에 토종닭을 사용하는 가금 농가가 인접하고 있어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채취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에서는 사람과 차량을 금지하고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AI 검출은 경남에서는 지난달 23일 김해 사촌천에서 발생한 이후 8일 만으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남도 의회가 1일 제400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당조 예산안 심사,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됩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박혜영 의원이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통합 문제를, 조인재 의원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문화행정을 촉구하는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2일부터는 6개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대해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가 열립니다. 제4회 경남 임업인의 날 기념식이 1일 오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 도내 임업인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지사는 격려사에서 임업 분야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도민 휴식과 임업 발전을 위한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임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박형태, 이영공 씨가 산림청장상을 받는 등 임업단체와 회원 2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를 새벽 4시 40분쯤 통영시 사량도의 한 2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 내부 일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85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길은 출동한 사천해경과 소방대에 의해 50분 만에 잡혔습니다. 당시 건물 2층에 2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꽃망울도 제대로 터뜨리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와 형제, 친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의 비통한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전 국민도 슬픔을 함께하며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고인들의 영면을 빌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